안녕하세요. 중위만 사냥한 꼴통장교 붓솔구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빡센 부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캡틴 김상호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김상사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어떤 유튜버 채널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빡센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위가 12사단 을지부대죠. 그 다음에 2위가 21사단 백두산 부대죠. 그리고 이제 1위가 22사단 입니다. 지금 명칭은 제가 22사단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세 개 부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철책에 있는 사단이죠. 경계를 하는 부대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서 캡틴 김상호랑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김상사가 하는 말의 이제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옛날에는 그 철책에 있는 경계 부대가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 부대 전체가 이제 경계를 했다가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로테이션을 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 개 연대가 그냥 고정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형태도 보면은 이제 2시간 경계 근무, 그 다음에 2시간 CCTV, 그리고 2시간 취침, 이렇게 6시간으로 4사이클로 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는, 물론 저는 이제 GOP나 GP 사단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탄약고나 이런 데 경계를 지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 개 중대 또는 한 개 소대가 나가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병력을 이제 반으로 나눠가지고 소대장조, 부소대장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2시간씩 해가지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이제 아예 풀로 쉬면서 뭐 잠을 잔다든지, 보통 취침을 하겠죠. 잠을 잔다든지 뭐 어떤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2시간 하면 취침 2시간 자는 게 아니죠.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그 빡센 부대가 이렇게 전방에 있는 GP, GOP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복무할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비사단, 예비사단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인 이제 8사단, 뭐 27사단 이기자 부대죠. 그 다음에 11사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복무했던 2사단 노도부대, 요런 부대가 빡센 부대였습니다. 빡센 이유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 뭐 제가 있었던 2사단 같은 경우는 훈련이 정말 이제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산악 지역이고, 이게 보면 설악산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것은 이제 사단본부는, 이 사단은 이제 양구에 있지만 제가 17연대를 해가지고 연대만 또 17연대만 따로 강원도 인제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도로보다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훈련 한번 할 때도 상당하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빡센 부대라고, 이제 그 빡센 예비사단 중에서도 2사단이 가장 빡센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연대라고 2사단 소속에 32연대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육군 과학화 훈련단이라고 KCTC 부대가 있죠. 그 대항군을 하는 그 대항군의 모체가 됐던 게 2사단 32연대의 한 개 대대였습니다. 이 대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뭐 유명했었거든요. 뭘로 유명했냐? 한 번도 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32연대 검색을 해보면 보시면은 이제 2003년 대항군 대대에서 일반 대대로 환원대까지 2년간 전적은 무패, 648전 648승이랍니다. 648전이란 말은 648번을 훈련을 했다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니까 병사들도 완전 훈련에 적합되어 있고, 그 지형 자체도 이제 다 알고 있고, 병사 하나하나가 거의 뭐 하나의 간부보다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대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일반 부대가 갔을 때. 그러면 이게 또 반증하는 거죠. 얼마나 이 훈련이라는 게, 교육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했으니까 48전, 648전 648승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실제 전투라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통제관을 나가고 하다 보면은 27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대대와 또는 연대와 이렇게 쌍방 훈련을 하게 되면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이제 21사단이나 12사단 어떻게 보면 이제 GOP 사단에 있는 한 개의 대대랑 뭐 2사단에 있는 대대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같이 이제 공방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통제관이나 이런 걸 많이 나가봤을 때도 보면 예비사단과 GOP에 있는 사단과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는 게 이제 뭐 제가 뭐 그냥 이제 뭐 옛날이라서 기억은 뭐 많이 나진 않지만 일단 이제 전투 준비 태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됐을 때 물자 분류를 해가지고 소산진지 즉 이제 주둔지 내에 있는 대까지 다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처음에 이제 훈련을 할 때 시작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근데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탄약 분배 있잖아요. 탄약 분배. 개인당 휴대해야 될 탄약이 있고 그 뭐 탄약뿐만 아니라 뭐 수류탄도 있고 뭐 예강탄도 있고 뭐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식량도 있고. 근데 식량은 뭐 보통 이제 훈련하면 카드로 대체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해본 거는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한번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대 탄약고에서 각 대대 탄약반장들이 이제 각 대대의 탄약을 받으러 가는데 대대에는 개인하게 소총만 있는 게 아니고 공용하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전부 다 탄을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못 들고 옵니다. 뭐 81mm 같은 게 다 탄약 뭐 탄약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있지만 걔들이 그걸 해가지고 다 들고 올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걸 옮기면 소대만 하더라도 그 개인 탄약 5.56mm 보통 탄만 하더라도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 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다 실제로 분배하는 훈련, 그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경계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제관 나갔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버벅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대 탄약고 대대 탄약 반장이 나눠주고, 그럼 중대별, 소대별, 분대별로 해서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 그 탄들이 다다다다닥 순차적으로 다다다닥 실제로 그게 운반돼 가지고 다다다닥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GOP 사단에 있는 그런 부대들은 완전 엉망진창이 되죠. 훈련이 다 돼서 주둔지에서 작게 지역 또는 이제 훈련 지역으로 이동할 때 보면은 뭐 카드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카드를 실제로 이렇게 다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그 전에 그냥 나눠준 거죠. 근데 그거를 니 누구한테 받았냐 이렇게 하면 역으로 보면 실제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거를 대부분 이제 그냥 나눠줘 버리고 뭐 그냥 이렇게 실제로 하진 않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관을 나가면 이등병이나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임무가 뭐냐? 솔직히 이등병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등병이 대답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는 훈련이 잘 된 부대죠. 근데 이등병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방어를 편성하고 뭐 공격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다 총으로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물어보죠. 니 어디로 조준하고 있냐? 그럼 어디 조준하고 있어요. 그럼 조준하고 있는데 거기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등병 모르죠. 근데 뭐 일병, 상병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적 침투로 오기 때문에 또는 적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뭐 소대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확실히 자기가 그 전투 그 뭐고 병사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위에서부터 뭐 대대장 명령하달, 중대장 명령하달, 그다음 소대장 명령하달, 그런 게 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사까지도 그런 걸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이등병까지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통제관 할 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이 부대는 잘하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도와주려고 많이 하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철책에 있는 부대, 경계만 하는 부대와 이제 예비사다, 즉 이제 훈련만 하던 부대와는 분명하게 이제 전쟁이나 어떤 이런 뭐 훈련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났을 때 병력들이 움직임이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거를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철책 사단,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쓰고 있는 부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또 지금 뭐 월을 쌓고 있고 앞에 그 지뢰를 깔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려면 그런 게 다 없어야지만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어 위주로 공격 안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뭐 가끔씩 넘어오는 이제 뭐 월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뭐 어떻게 보면은 발견하고 뭐 하기 위해 가지고 경계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인공위성이나 많은 감시 장비들이 북한의 큰 움직임 같은 거는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모든 병력이나 이런 게 다 남쪽으로 다 가까이, 휴전선 가까이로 다 와야 되고, 포병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진지에 있다가 다 나와서 한국 쪽으로 다 포 방향이 다 이렇게 돌아와야지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저히 이거를 사람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로 이 경계를 하는 거는 진짜 많이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동화시키고 최대한 무인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벙커 같이 하면서 병력들이 최소화 되게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전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병력들을 많이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최초에 있던 젊고 강한 어떤 그런 체력을 가진 전투력이 좋은 인원들은 벌써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망하고 죽고 다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나이 40세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력적으로 약하고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말하는 것처럼 전단에다가 적의 위협이 많은 그런 어떤 인원들을 너무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초에 그 전쟁 초기에 많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은 오히려 더 그 경계를 하는 인원들을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성이랄지 아니면 병사 위주 간부를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뭐 병장이나 병장 이상급 뭐 병장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좀 많이 주고 분대장의 힘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원했으면은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면서 연봉 책정을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경비업체나 또는 경찰 또는 이제 뭐 좀 더 부대에서 조금 이제 A급보다는 조금 부족한 인원들을 배치시켜서 신체적인 어떤 힘을 요하는 것보다는 관측하고 관측됐을 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버튼이랄지 뭐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원들 중에 뭐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지역으로 빼가지고 지금은 없어졌던 그런 예비사단 같은 부대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훈련 위주의 강한
대대. 이 대대라는 게 제가 있을 때는 육군 보병대대에 편제된 학이, 그러니까 사람 수에 비해서 막강한 화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개인 학이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장비 같은 것도 다 최신화시키고 우수한 인원들, 그리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 부대들, 훈련 위주로. 그러면서 사격도 자주 하고, 실제적인 어떤 쌍방의 어떤 그런, KCTC 훈련과 비슷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 이사단도 없어졌지만은 그런 부대 자리들이 있거든요. 부대, 뭐 물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겠지만 그런 부대들을 전부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훈련장으로 다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훈련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뭐 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산악 위주일 수도 있을 거고 건물이 좀 많은 데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컨셉화 시켜가지고 그런 데를 세트장 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캡틴 김상우가 그 캠프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캠프화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 부대 자체가 캠프화 되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 세계를 봤을 때 모든 나라를 실제로 다 그대로 병력이 투입될 수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 같이 몇 함대들이 다 지구 뭐 7등분 해서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어디 들어와서 캠프화 시키더라도 쉽사리 그 주위에 있는 테러 부대나 뭐 미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포를 때리기가 쉽지 않죠. 공격하기가. 하지만 이제 한국은 좀 다른 개념이죠. 지금 전쟁 중이고 부대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투 배치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캠프화를 하는 게 부대는 빼고 군인 가족 위주로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있는 도시 있잖아요. 뭐 세종시랄지 아니면 뭐 청주나 충주 같은 어떤 그런 도시 근처에다가 군인 가족을 위한 도시를 만드면 어떤지. 그거 보면은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되면 중간에다 하면은 이제 전방에 대부분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물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위치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초중고부터 다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대형 PX에 관련된 물품들 다 면세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가 자생되면은 그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뭐 택시나 뭐 운전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되는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그 도시가 생성되게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군인 가족들이 다 거기에 살게 군인 도시처럼.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대가 같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게 어떤 타켓이 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요즘 부대들이 빡센 부대가 GOP 경계 부대들이 빡세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이렇게 예비사단 훈련이 많은 부대. 근데 이 훈련이 많으면 그만큼 군기도 세고 인원들의 어떤 그런 전투 능력도 물론 실전과 같은 훈련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까 말한 탄약 분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상당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32연대 같이 2년 동안 648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스스로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배이고 무게도 익혀지고 그런 부대가 많아야 저는 이제 북한과 전쟁이 발생됐을 때 최초에 그런 병력들이 전부 다 경계 부대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초반에는 뭡니까 거의 다 100%로 싸우잖아요. 포병의 화력이 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은 뭡니까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예비사단 위주로 부대를 편성하고 경계에 있는 철책에게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고 무인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 일부만 조금 이제 신체적으로 또는 군대에서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인원들을 그쪽에 배치시키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총알바지 겸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원도 부족하고 군대 많이 힘든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